이번 시간에는 한국 여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쭉 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한국에는 참 여성스러운 여자가 없다. 이 한국 여자들은 어떠냐면은 참 곰 같고 불통스럽고 투명스럽고 드세고 거칠고 이런 여자들이 참 넘쳐나더라. 그래서 우리도 일본처럼 여자력 있는 여자, 좀 여자다운 여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에서 지금 이제 여자력 있는 여자 그러는데, 여자력이라는 게 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자기 자신을 갖다 책임지는 여자, 뭐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여자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여성스러운 여자, 그걸 이해하는 것 같아요. 교육에서나 특히 도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음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음이 결국은 양을 이긴다고 해놨죠. 강을 이기는 게 강이 아니라 부드러운 음이 결국은 강을 이긴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도교에서는, 도교도 사실 지역에서 나온 겁니다. 그거는 음을 더 강조해놨죠. 뭐 몇 가지만 이야기해 봐도, 강한 것은 죽음의 도요, 부드러운 것은 삶의 도다, 생명의 도다. 또 강한 것은 밑에 놓이고 부드러운 게 위에 놓인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드러운 문신이 강한 무신들을 부리죠.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살면서 이 세 가지를 하면 최고다. 서양집에, 일본 여자에, 중국 음식에. 세계에서 일본 여자를 세계 최고로 치죠. 그거는 뭐냐면은, 일본 여자가 여성스럽기 때문에, 여자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 여자들은 원래 여성스럽습니다. 여자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일본도 호황기를 맞아가지고 남자들한테 뭐 삼고, 고학력, 고연봉, 고신장 이거를 요구를 하다가 콧대가 하늘 끝까지 높아졌다가 시집 못 가고 노처녀가 돼서 늙고 있는 그걸 갖다가 싸움에 진 개 이렇게 하죠. 그 뒤에 다시 일본 여자들이 자기 이모 세대들을 보고 저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독일에서 이야기한 대로 강을 이기는 것은 부드러운 음이다. 여성스러움이 무기고 능력이다. 이렇게 해서 일본 여자들이 다시 여자력을 발휘를 하고, 또 일본 사회에서 그 여자가 얼마나 여자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죠.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본 여자들이 여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여성스러울 수밖에 없냐? 가장 큰 거는 우리 삼면 등가의 법칙이죠. 위에 권리를 행사하려고 그러면 밑에 책임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여자들이 책임하고 의무는 안 하고 권한만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가독이고 여자니까 봐줘서 그러는데, 결국은 권한을 행사하려고 그러면은 책임과 의무를 떠안아야 됩니다. 책임과 의무를 떠안지 않으면은 남자들도 가만히 있겠죠. 뉴질랜드 같은 사태가 일어나거나, 뉴질랜드는 어땠습니까? 남자들이 해외로 도망가 버렸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안 해주죠. 재산 다 뺏기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일본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양반 문화고, 우리는 선비 문화에서 책 읽는 문화죠. 근데 일본에는 사무라이 문화고, 칼이고,
500년에 걸친, 뭐 200년에서 500년에 걸친 내전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사무라이들은 무인 문하고 칼을 두 자리에 차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여자가 뭐 어떻게 할 수가, 뭐 깍죽댈 수가 없어요. 우리 조선 양반들은 어떻습니까? 부인한테는 존중을 하죠. 말을 안 놓죠. 밑에 첩이라든는 말을 놓지만은 부인이라면서 존대를 하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자기 왕비한테는 말을 안 놓죠. 밑에 첩한테는 말을 놓지만은. 그리고 양반들은 꽃간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자들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일본에는 그보다 일단은 내전을 갖다가 칼의 문화로 내전을 갖다가 200년에서 500년 정도 했다. 그리고 또 먼저 일본은 자연재해 때문에 여자들이 꼼짝할 수가 없어요. 자연재해가 뭡니까? 일본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산폭발, 쓰나미, 여기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책임과 의무를 못한다 이 말이야. 여성의 여자 역할이 없어. 전혀 없어.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여자들이, 일본 여자들이 그 사무라이 문화에 칼 두 개 차고 있고 200년에서 500년간 내전을 했던 전쟁 문화, 자연재해가 많아서 거기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이런 부분. 이래서 일반 여자들이 은매 기죽어 이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일본의 호황기가 찾아오고 뭐 개방이 되고 외국에 뭐 사람들이랑 뭐 문물일 이런 게 밀부딪히 쏟아 들어오고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삼고를 원했다. 고학력, 고신장, 고연봉. 이러다가 많은 여자들이 고재서를 채우고 거처를 빵빵 치고 이러다가 시집을 못 갔죠. 그래서 시집을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찮은 일로 떨어지다가 계약직, 일용직으로 떨어지다가 그것도 안 돼서 40대 후반 넘어서는 부모들의 연봉이 아니고 연금에 기대해서 살다가 아주 비참한 수준으로 떨어져가 있죠. 그걸 보고 나서 지금 일본 여자들은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다시 전통적인 일본 여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도 그걸 여자력이라 그래서 저 여자가 얼마나 여자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그래서 결혼이라든지 뭐 입사라든지 뭐 취직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하죠. 그러니까 또 일본 여자들이 세계에서 최고의 인기를 고갈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여자들은 하나같이 곰같고 거칠고 불통스럽고 투명스럽고 왜 드세고 이러냐. 나는 이 말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 그러면 내가 인생 살면서 이래 좀 부드럽고 여성스럽고 이게 소위 말하는 살차리는 내가 딱 한 명밖에 못 받는 것 같아. 그것도 어디서 받느냐 하면은 동유럽인가 여행 갔을 때 같이 여행하는 일행인데 남자는 키가 크고 아주 불통스러운데 그 부인이 그 책에서 잡고 이런데 굉장히 그 불통스러운 남편을 갖다가 그 비위도 잘 맞추고 살살 하면서 아주 살살이고 여성스럽고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그 양반 딱 한 사람 본 것 같아. 그러고 본 적이 없어. 하나같이 막 우리나라 여자들은 곰 같고 불통스럽고 투명스럽고 드세고 거칠고 이래. 특히 여기서 보면 경상도 여자들이 더 심해요. 경상도도 조금 나눠집니다. 상도, 하도 그래가지고 대구, 경북 쪽은 그래도 조금 격이 있어요.
그런데 부산 경남 쪽의 여자들은 그 사투리도 좀 틀립니다. 사투리도 아주 듣기 싫고 아주 그냥 막 그건 뭡니까 또 그 뱃놈 그런 기질도 있죠. 뭐 그런 문화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 사투리도 무작 싫었고 행동과 말도 아주 그 무작 싫어 보여. 근데 한국 여자들이 왜 이렇게인가 이런 여자력이 없고 왜 이런 이 모양인가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풍수지리 요인이 제일 크죠. 풍수지리가 틀리면은 거기에 있는 동식물이 틀려집니다. 자, 같은 사과라도 일본 사과, 한국 사과, 중국 사과가 다 틀립니다. 그 말 있죠. 귤이 강남을 참 해수를 지나면 탱자가 된다 그러죠. 그런 말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한반도가 어떻게 합니까? 기가 밀집된 장소이고 또 이 맹당이죠. 그리고 금수강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항토에서 크고 자란 중국 애들은 애가 비리비리하고 뼈대가 약하고 안 그러면 찐빵 짜는 것처럼 부풀어 있고 몸에도 초점이 있고 눈에도 초점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은 몸이 아주 그냥 꽉 찬 배추 같고 가을 배추 같고 몸에 초점이 있고 눈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가 맹당이고 키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몸도 알차고 똑똑하고 드세요. 그리고 당연히 여자들도 드세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도라서 대륙하고 해양하고 서로 양쪽을 다 물고 있죠. 그래서 이게 대륙하고 연결될 때는 어떻습니까? 여자들 대륙은 남자가 세고 여자를 조지는 그런 문화죠. 그런데 해양하고 연결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해양하고 연결되어 있죠. 해양 세력들하고 연결되어 있죠. 해양 세력이나 또 해안가에 있는 여자들은 동남아시아 여자들처럼 여자가 세죠. 원래 기가 센 데다가 지금은 대륙은보다는 해양 문화, 해양 세력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더 세졌다. 두 번째 요인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민족의 침입이 많았죠. 그래서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여자들을 강간하고 뭐 죽이고 또 끌고 가고 이것만 한 게 아니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남자들 저거 살랐고 중국에 또 이쁜 여자를 뽑아가 공료를 보냈죠. 이러니까 남자가 남자 구실을 못하니까 남자가 여자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이런 그 남자한테 의지할 수도 없고 혼자 지가 스스로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남자를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없고 지가 지 스스로 지키다 보니까 이 드세지고 거칠어지고 이 막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남자들이 원망스럽고 남자들이 우습죠. 자기들이 지켜주지 못해가지고 청나라로 수많은 여자들이 끌려갔는데 도망쳐가 우리나라에 돌아오니까 친정에 있어도 시댁에 있어도 다 버리버리죠. 한항이여 그러면서 남자들이 여자를 잘 지켜줬다면은 여자들이 끌려가서 청나라에 끌려가서 몸을 버리지 않았겠죠. 그런데서 몰래 도망 나와서 돌아왔으면은 미안하다 그러고 고생했다 그러고 보답만 안 해야 되는데 친정도 시댁도 다 버리는 바람에 환양제가 택한 건 뭡니까? 몸에 닿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조선시대 때의 남존 예배와 여자 핍박을 예를 들어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내 생각에는 양반하고 일반 여자들하고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부인한테 말도 안 놓죠. 그리고 고관 열쇠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가 농경민족이고, 농경민족은 여자들이 실권해집니다. 목청민족은, 유목민족은 남자들이 실권해지고 있고 경제력을 쥐고 있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에 해당되는 그 부인들은 엄청난 대우를 받고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더 세고 그럴 수밖에 없죠. 또 그다음에 일반 서민 여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 서민 여자들은 남존 여비에다가 무슨 뭐 칠거지약에다가 오만 걸 다 갖다 붙이면서 농사일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또 시어머니하고 시누이들 시집살이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막 책임과 의무는 엄청나게 지우고 권리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막 여기 여유가 있을 리도 없고 그냥 이 상황에서 악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무슨 여성스러울 수 있으며 부드러울 수 있고 그런 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악밖에 안 맞고 안 남았고, 농사일 해야 되지, 애 일 해야 되지, 애 키워야 되지, 집에 가서 집안일 해야 되지, 응? 시부모한테 참 시어머니한테 당해야 되지, 시누한테 당해야 되지. 이러니까 악밖에 안 남고 깡밖에 안 남고 엉망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 무슨 너무 여성스러울 수가 있겠느냐. 모양을 얼굴에도 한 따담고 머리라도 한 빗고 남편한테 상냥하고 부드러울 수 있겠느냐. 이게 악밖에 안 남았는데, 사람이 몸과 마음이 심신이 행복하고 편안해야지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남한테도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말도 부드럽게 하고 또 말도 좋게 해주고 뭐라도 하나 줄 수 있고 그렇죠. 그 내 살이 바쁘고 내가 죽을 지경인데 여자력이 어떻게 발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성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 네 번째 요인. 그래갖고 어떻습니까? 이제 해방이 되고 하긴 뭐는 이런 거 또 6.25가 터져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네. 6.25로 또 끝나고 나서는 뭐 했습니까? 산업화 한다고 막 우리 엄마 누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장에 가가지고 일해가지고 가족들 부양하고 동생들 공부시키고 이렇게 했죠. 이 산업화 시대 때 우리 엄마 누나들이 어떻습니까? 참 억척스럽게 일하고 아끼고 모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자들이 지금 막 설치고 날뛰고 이런 게 10년,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이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일도 안 하고 모여가지고 술이나 처먹고 노름이나 하고 무슨 바람이 피우고 이랬죠. 마누라한테 뭐 때리기는 하고. 한 20년 전에만 해도 이 여자들이 일 다 하고 조선시대하고 뭐 좀 나아졌지. 바깥일 농사일 해야 되고 뭐 공장일 해야 되고 이놈 그 시어머니한테 당해야 되고 시누이한테 당해야 되고 남편한테 당해야 되고 애 키워야 되고 집에 가서 살림해야 되고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다 보니까 막 억척스럽게 일하고 아끼고 모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놈의 여성스러움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걸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악밖에 깡밖에 안 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생존이 급급하고 책임과 의무는 잔뜩 지우고 권리는 하나도 없고 이런데, 이러다 보니까 아줌마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되느냐. 우리 아줌마라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제3의 성이라 그러죠. 드세고 거칠고 불통스럽고 마모간이고 무교양이고 무상식이고 무경우고 사납고 막 경상도 말로 벌가리고 이래 돼 버렸죠. 특히
경상도 여자들은 원래 경상도 나라 사람들이 거친데 이 여자들도 거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젊은 우리 딸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우유 먹고 요구르트 먹고 고기 먹고 이래. 또 여성 상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성 굴림, 여성 많은 시대에 이렇게 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우리 딸에 해당되는 애들도 여성스럽지 못하고 어떻게 드세고 거칠고 불통스럽고 사납고 그러느냐.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는 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담는 그릇이 누구냐에 따라서,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대로 바뀐다 그랬죠. 그대로 굳어진다 그랬죠. 복사를 해버린다 그랬죠. 이 딸들은 지금 엄마를 복사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딸들에 해당되는 애들은 고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자들이 이런 겁니다. 거기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딸에 해당되는 세대들은 우리 엄마 때나 우리 배우자, 뭐 부인이나 처 이런 세대하고 틀리 어떻습니까? 여성 상위 시대, 여성 굴림 시대, 여성 많은 시대에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남들이 넘쳐나고 물소짓하는 남자들이 넘쳐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도 여왕 대접해주고 공주 대접해주고 시인납 행시하고 물소짓 하는데 거기다가 공손하고 애교 떨고 부드럽고 뭐 상냥하고 이렇게 여자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죠. 거기서 나온 게 뭐냐, 또 여자 숫자도 적고 하니까 여자들이 갑질을 하죠. 갑질을 해가지고 남자들을 갖다가 소말 취급하고 모섬 취급하고 ATM기 취급하고 종놈 취급하고 그렇게 하죠. 여자라는 게 남자한테 오면 사채업자가 되죠. 해줘 끝도 없죠. 또 다른 남자는 다른 남편은 이렇게 해주던데 그럼 비교하면서 끝도 없다. 그 조선 말기 탕귀한 오리처럼 남자를 착취하려고 만들죠. 이렇게 돼버렸대. 그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 여자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어떠냐? 여성스러운 여자, 여자력이 높은 여자, 여우 같은 여자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고문 효성이라 그런지 곰 같거나 불통스럽고 투명스럽고 거칠고 드세고 막무가내고 무상식, 무경우, 무교양, 벌가리, 사채업자, 조선 말기 탕가오리 여자라고 생각하면 연상되는 게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부닥치면 이런 여자들 뿐이고. 근데 이걸 좀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곳간에서 임신한다 그러죠. 굉장히 선진국이 되면 어떤 물질과 정신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이 높아지고 선진국이 되고 경제 10대 강국이 됐으면은 인자 여자들도 좀 여자력을 갖다가 발휘할 시대가 되지 않았나. 여자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여성 만능 시대인데. 그리고 여러분 아까 내가 주역하고 도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주역에서 또는 도교에서는 뭐라 합니까? 겉으로 드러나기는 양이 하늘이 남자가 멋져 보이고 대단한 것지만은 그거는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고 실질적인 힘은 어디 있느냐, 실속은 어디 있느냐,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냐. 음에 있고 땅에 있고 여자에 있다고 해놨죠. 그리고 또 뭡니까? 강을 이기는 것은 강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음이 결국은 강한 양을 이기고 강한 양 위에 선다고 해놨죠.
독일에서. 독일이라는 게 체육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체육도 뭐 크게 보면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강을 이기는 게 더 강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음이 결국은 강을 이기고 광이 선다 그랬죠. 그래서 여자들이 여자다울수록 더 힘이 생기고 더 대우받고 더 남자를 꼼짝 못하게 하고 이런 겁니다. 또 잠깐 얘기가 셉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종북주사파 빨갱이들이 북한하고 합쳐가 종북주사파 빨갱이들이 옛날에 남노당하고 같습니다. 북한하고 합쳐가 지금 공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해방되고 나서 남한의 미군정이 여론조사를 하니까 78%가 공산주의를 지지를 했어요. 공산주의 결과는 모르니까 그때는 이론은 좋잖아요. 근데 그 이론이 현실하고 안 맞고 결과가 파탄 났으니까 그 이론 자체가 나쁜 겁니다. 사기죠. 기만이고 선전선동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을 하지 않고 가만 뒀으면은 남한은 공산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한 힘으로 팍 때리니까 작용 반작용입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가지고 16개국이 팍 때리면서 막은 겁니다. 그래서 통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은 여자고 실질적인 실속도 여자한테 다 있고 강한 남자를 이기는 것은 더 강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음이 또 여시스러운 음이 결국은 양을 이기고 남자를 이기고 양 위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하고 깡패가 누구한테 꼼짝 못합니까? 영웅이 군자가 누구한테 꼼짝 못합니까? 이쁜 여자한테 꼼짝 못하죠. 군자일수록 영웅일수록 깡패일수록 운동 잘하는 사람일수록 여자 앞에 오면 꼼짝을 못해요. 저번에 어떤 분이 왜 나쁜 남자, 나쁜 여자를 좋아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 그랬는데, 나쁜 남자는 여기서 진짜 나쁜 남자라 그러는 게 아니죠.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나쁜 남자죠. 진짜 나쁜 남자 같으면 나쁜 남자 소리하고 나쁜 놈이라 그러죠. 여기서 나쁜 여자라 그러는 것은 진짜 나쁜 여자가 아니고 여성스러운 여자, 여시스러운 여자 이거죠. 남자는 남자다울 때, 여자는 여자다울 때 매력이 있고 힘이 나는 거죠. 여자가 무조건 착하다고 해서 매력을 느끼는 거 아니죠. 재미없죠. 여자는 착하기도 해야 되는 가운데 또 여성스럽고 여시스러운 데도 있어야 돼요. 여고스러운 데 있어야 그게 매력이 있죠. 남자도 능력이 있고 남자다울 때 이럴 때 매력이 있는 거지. 시인남 부드러운 남자 그거 좋을 것 같습니까? 여자들은 부드러운 남자 그거 원하잖아요. 여자들은 지보다 못한 거는 벌리 취급합니다.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항우 같은 그런 강하고 멋진 남자한테 그런 거칠고 야성 있는 남자가 자기한테 야성도 발휘하고 가르침마다 발휘하고 또 부드럽게 대해주고 감싸주고 이런 걸 원하는 거지. 맹탕 같은 무슨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비리비리한 여성스러운 남자, 달콤하게 한 남자, 이게 계속 그렇게 해주는 것 같으면 원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자기보다 더 강한
하늘을 원하고 또 자기보다 더 강한 게 자기를 갖다가 억눌러 주기를 원합니다. 남자들이 착한 여자를 원한다 그러면서 계속 착하게 하면 매력을 못 느끼고 이웃스러운 여자를 갖다가 착하면서 이웃스러운 여자를 좋아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 여자들이 바라는 것은 응용을 하고 비로 들어 설명하면은 추운 겨울에 모닥불 히트가 되어 달라는 거고, 더운 여름에 에어컨 같은 남자, 추운 겨울에 난로 같은 남자, 히터 같은 남자를 갖다가 원하는 거지. 물에 술 탄 듯 술에 술 탄 듯 부드럽기만 하고 자기한테 잘해주기만 하고 이런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저번에 한번 설명한 건데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남자는 왼쪽이죠. 내가 볼 때는 왼쪽인데, 내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자는 왼쪽인데, 어떻습니까? 왼쪽 끝으로 갈수록 이거는 순수한 양이고, 강한 양입니다. 금으로 이야기하면 저쪽으로 갈수록, 여기가 이제 중간지대고, 저쪽으로 갈수록, 강한 음이고 강한 참 양이고 순수한 양이다 이 말입니다. 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순도 99.9%에 24K란 말입니다. 이쪽으로 오면은 18K, 14K 자꾸 줄어들겠죠. 저 끝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군자가 있고 영웅이 있고 밑에 깡패가 있고 운동선수가 있어요. 이 강한 양, 순수한 양 중에 기에 이쪽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청탁이 있다. 맑고 탁한 게 있다. 이쪽에 있는 게, 끝에 있는 게, 왼쪽 끝에 있는 게 강한 양이고 순수한 양이다 이 말입니다. 24K에 해당되는 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청탁이 있다. 청은 뭐냐? 군자고 영웅입니다. 탁은 뭐냐? 깡패하고 운동선수입니다. 자,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으로 올수록 이게 순수한 음이고 강한 양이 순수한 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요조 성유고 여우겠죠. 청에 있는 거는 요조 성유고 여기는 착하면서 여시스러운 여자가 청입니다. 탁 흐린 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졸집 여자나 창녀 중에서 이쁜 여자가 그렇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올수록 순수한 음이고 강한 음이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수록 미인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됐더라. 자, 우주 삼남만상은 어떻습니까? 같은 것끼리는 친구밖에 안 돼요. 응? 유상종이라 그랬어. 그런데 다른 것끼리에 그리고 또 같은 것끼리는 자석이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듯이 서로 밀어냅니다. 친구만 될 뿐이지. 그런데 다른 것이 자석이 은근약근 탁 들어붙죠. 다른 것끼리는 만나갖고 서로 하나가 되고 거기서 자식을 놓죠. 자, 이거에 대해 가지고 불교에서는 중도라 그러고 모순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구에서는 음양의 대대 논리라 그럽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자, 지구에서 왜 지구가 태양의 일정한 거리에서 공전자전을 합니까? 그거는 원심력이라는 거, 도망가려는 원심력, 끌어당기는 구심력이 반대되는 게 서로 합쳐서 그 알맞은 거리에서 태양 주위를 공전자전하다 보니까 거기 생명이 나타난 거죠. 요게 모순이 서로 합쳐지는 거고, 불교에서 말하는 고차원적인 중도의 개념이고, 주역에서 말하는 음양의 대대 논리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서로 반대지만은 합치면 어떻습니까? 살림을 차리고 거기에 자식이 나오죠. 이게 중도고 음양의 대대 논리입니다. 이게 도입니다. 도가 깨달음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뭐 별 희한한 이야기를 다 하는데, 결국은 알맞게 균형과 조화, 중용, 중도, 음양의 대대 논리를 갖다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잘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게 도구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여자 입장에서 서면은 이쪽에 있는 거는 순수한 음이 아니고 18K나 14K 금이 해당되겠죠. 여자답지 못한 거죠. 여자는 어떠냐, 순수한 음일 때, 이쪽 오른쪽 끝으로 와서 순수한 음일 때, 강한 음일 때, 이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한 힘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여성은 막 벌거리 걷고 강하고 막 이런 게 거치고 이런 게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성스러울 때, 음스러울 때, 이때 힘이 나오고, 이게 24K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순수한 음에 해당되고. 저기 있는 군자나 영웅이나 깡패나 운동선수가 누구한테 꼼짝 못합니까? 저런 놈들은 어떻습니까? 지보다 더 센 놈에는 굴복 안 합니다. 전쟁에서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싸움이 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그렇게 하죠. 저 오른쪽 끝에 있는 24K 순수한 양, 강한 양이 누구한테 꼼짝 못하느냐? 이 반대쪽에 있는 이 순수한 이한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삼남아상은 같은 것 길이는 밀쳐내고 다른 것 길이는 서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없는 거에 대해서 가래를 느끼고, 우리가 한여름날 목말라 추구하듯이 그렇게 가래를 느끼고 그걸 차지하려고 그러고 탐착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쪽에 군자라든지 군자의 배필은 요조 승요덕 하는 건 시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쪽에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끝에 있는 순수한 음은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양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저쪽 끝에 있는 군자나 영웅이나 깡패나 운동선수, 이게 너무너무 멋있어 보여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한테 없는 거에 대해서 가래를 느끼고 탐착하고 싶어 한다 그랬죠. 차지하고 싶어 한다 그랬죠. 근데 팔자가 좋으면은 이 탁이라 그랬죠. 청길은 청길이 올리고 탁은 탁길이 올린다. 이쪽에 있는 순수한 양, 강한 양, 24K에 해당되는 양은 어떻습니까? 자기 입장에 봐서는 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막 음스러운 걸 갖다가 끌어 당겨가지고 세상은 뭘 맞춰야 된다 그랬습니까? 알맞게 중용, 중도, 음양의 대대 논리를 맞춰야 된다 그랬죠. 얘들 입장에서는 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가장 순수한 강한 이거에 너무너무 가래를 느끼고 탐착하고 싶어하고 차지하고 싶어하고, 이거한테 오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게 나쁜 남자에 해당되어 있지. 나쁜 남자는 아니죠. 나쁜 남자 뜻이 순수한 나쁜 남자가 아니죠. 아까 설명했죠. 이거 하면은
나쁜 여자는 아니고 예시스러운 여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도 좀 막 어째 그리 곰 같고 불통스럽고 투명스럽고 드세고 어째 이런지 몰라. 막 아줌마들은 뭐 어떻습니까? 막 드세고 거치고 막 불통스럽고 막무가내고 무상식이고 무경우고 사납고 벌가리 같고 또 옷이 아가씨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악덕 사채업자에다가 조세말기 탄광오리야.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게 나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고 보고 영원히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가정으로 따지면 작게 말하면은 가풍이라든지 이게 유전대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역사도 유전대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뭐 신라시대는 고려시대 때 봐도 여자들이 드세고 이렇게 거칠고 이렇지 일본처럼 여성스럽고 그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역사와 문화도 유전되니까 이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풍수지리적으로 여기 한반도가 기가 밀집된 금수강산이라서 사람들이 기가 세요. 남자만 셀 뿐만 아니라 여자도 세다. 그래서 일본 여자처럼 그렇게 안 될 거다. 그런데 이거는 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할 사람도 있어요. 아니 중국 여자들은 우리보다 더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콧물 나올 줄 알았어. 중국 여자들이 그건 원래 좀 여자들이 좀 그게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대륙에는 여자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좀 대우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중국 뭐 대통령이가 여성 노동력을 갖다가 착취하기 위해서 남녀 평등을 내셨죠. 그리고 중국 여자가 더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일반 여자들이 해당되고 중국 여자들도 부귀가 있는 남자, 권력이 있는 남자는 돈 많은 남자한테는 고양이 치더라도 꼼짝도 못 합니다. 그리고 뭐 돈만 갖다 주면은 네가 바람을 피우든지 마누라들과 10명인지 20명인지 상관 안 하겠다 이런 주의죠. 근데 우리나라 여자는 뭐 대통령 마누라도 뭐 재벌 마누라도 재벌이나 대통령한테 고문고문 안 하죠. 막 나가죠. 참. 근데 한국 여자를 갖다가 뭐 여성스럽고 뭐 여자력이 있는 거 이런 걸 바라는 건 뭡니까? 이거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노? 뭐 옛날 속담이 뭡니까? 뭐 하더라 뭐 개꼬리 3년 묻어놔도 뭐 항모 안 된다 하던가. 그리고 뭐 도라지를 갖다가 산삼대기를 바라는 거겠죠. 그 뭐 안 될 거지만은 아유 뭐 하도 그냥 여성스러운 여자들이 없어서 그냥 뭐 희망상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굳이 뭐 참고 살든지 안 그러면 여성스러운 여자를 바라면 뭐 일본으로 뭐 젊은 사람 총각들은 일본으로 도망가든지 하세요.